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9월 26일 월요일 실전 매매 정수 신유정입니다. 이 9월의 마지막 주 그 첫 번째 장이 이렇게 출발을 했습니다. 연준의 지난 FOMC 발표 이후에 좀 심상치 않은 흐름 보여줬던 우리 시장이었는데요. 이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를 돌파하면서 이런 강달러 기조가 조금은 더 지속될 것이다라는 전망까지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지금 치솟는 금리와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 속에서 뉴욕 증시 역시 지난주 마지막 장 좀 큰 폭의 하락폭 만들어내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이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는 올해 최저치를 경신하면서 이 3만 선 아래에서 마감을 했고요. S&P 500 지수는 1.72%, 나스닥은 1.8% 하락하면서 마감했던 지난 장이었습니다. 지금 이러한 상황들 경기 침체 위험이 좀 높아지고 있다라는 해석이 점점 더 강력해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 증시는 이러한 영향으로 어떻게 출발했는지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지금 우리 양시장 모두 큰 폭의 하락세 가져가고 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 2% 이상의 하락폭 가져가면서 2243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 역시 지금 2.45% 하락폭 이렇게 711선을 지나가고 있는 지금 시장의 흐름 상황입니다. 네, 이런 시장의 흐름 그리고 내 포트, 내 종목이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끝까지 저희 방송과 좀 함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종목 상담 신청 원하시는 분들은 전화 주시면 되는데요. 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금 유튜브로도 신청받고 있습니다. 지금 실시간 TV 라이브 방송으로 들어오시면 조금 더 자유롭게 참여하실 수도 있고요. 저희 소통의 창구 노란톡도 준비해뒀습니다.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노란톡 입장 안내 바로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저희 방송에서 제공되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일대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은 엄중히 금지합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 방송 오늘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이정수 파트너님께서 시장부터 함께해 주시겠습니다. 자, 드디어 폭락이 시작이 된 겁니다. 끝이 아니고요. 시작이 된 거예요. 자, 일단 24일 이틀 전에 제가 토요일 날에 강연회를 했어요. 온라인 강연회를 했는데요. 서울경제에서 이제 박 PD와 함께 뭔가 이제 시장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했는데 질문하는 족족 저는 비관적으로 계속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어디까지 빠질 수가 있고 뭐 등등의 얘기를 해드렸는데 저점이 깨질 것 같아서 이미 지난주 목요일 날 여러분들한테 드렸었던 사료주들이 급등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여러분들 뭐라고 얘기했냐면 잘 기억해 보면 사료주가 급등하는 거는 참 좋은데 시장이 안 좋다.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사료주 팔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시장과 업종과 테마가 흔들리기 시작한 거를 제가 목요일 날에 여러분들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목요일 날에 이제 공개 방송하고 그다음에 이제 신의 한 수 때에서 또 뭘 얘기했냐면 목요일 날 얘기한 겁니다. 금요일 날 얘기한 게 아니고 목요일 날 뭐라 그랬냐면은 20% 깨진 거는 깨진 것도 아니다. 아마 20% 깨진 사람들은 돈 번 거다라는 얘기를 공개 방송에서 얘기했을 텐데요. 이제 그게 현실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20% 깨지고 손절한 사람들은 이제 행복한 구간이 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과거에서도 시장이 이렇게 급락하고 떨어지게 되면 종목들이 마이너스 40%, 50%, 60%까지 떨어지거든요. 지금 그러려고 종목들이 떨어지고 있는 구간이라서 그래서 지금 아마 그렇게 될 거예요. 자, 한번 시장 보겠습니다. 목요일 날에도 그 얘기를 해드렸고 금요일도 똑같은 얘기를 해드렸는데 일단 미국 시장 한번 보겠습니다. 자, 미국 시장을 자, 차트를 지금 열어드렸는데 자, 미국 시장이 여기서 돌렸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FOMC 때에서의 이 모양이 안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FOMC 끝나고 나서 미국 시장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완성 캔들로 밑으로 떨어지겠다라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수요일 날이었죠. 그리고 나서 목요일 날에 우리나라 시장 흔들릴 때에서 이거는 이제 뭐 이날은
우리나라 목요일 날 끝나고 나서 미국 시장이 그 다음 날에 저녁에 나온 거니까 한 발 좀 늦게 나온 건데 어쨌든 수요일 날 모습을 보고 아, 우리나라 시장 이거 어렵겠구나. 그러니까 그 전까지 손실이 마이너스 20%, 뭐 25% 대부분이 다 그럴 거라 그랬죠. 근데 그 정도면은 덜 깨진 거다. 그러니까 앞으로 시장이 하락하게 되면은 그 정도는 기본으로 떨어지는 거고 40%, 마이너스 50%, 마이너스 60%도 많이 나올 거다. 이 얘기를 했을 때가 이제 이쯤이었는데 그렇게 지금 그렇게 돼버리게 된 겁니다. 자, 일단은 다우존스는 전저점이 깨졌어요. 29,500이 장중에 깨졌고 종가상으로는 다시 그 자리를 들어 올렸지만 어쨌든 깨진 걸로 봐야 됩니다. 왜냐면 유럽 시장이 먼저 깨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유럽 시장은 완벽하게 완성 캔들로 깨버린 거고요. 다우존스는 어쨌든 깬 거예요. 이것도 깨진 거고 나스닥이 안 깨졌는데 우리나라 시장 지금 저점 깨진 거 보면은 나스닥도 뭐 아마 깨질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은 저점이 지금 깨진 상황이라서 깨졌죠. 깨졌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렇게 깨졌으면은 이왕 깨진 거면은 제가 금요일 날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왕 흔들릴 거라면 와장창 빨리 빠지는 게 낫습니다. 그래 와장창 빨리 빠져줘야지만 이렇게 또 바로 급등이 나오든 이제 종목들이 싸지니까 이렇게 올라가는 건데 그래서 대형주들도 이제는 많이 빠지면 좋아요. 근데 지금 대형주들이 무너지기 시작했죠. 그동안에 잘 버텼던 현대차 한번 볼게요. 현대차 한번 봐봐요. 현대차 뭐 하고 있나. 자, 무너지기 시작하죠. 잘 버티다 60일선도 그냥 개보로 깨버리고 오늘 3% 빠집니다. 그럼 얘 많이 빠졌으니까 반등 줄까? 아니요. 저도 볼 때는 더 떨어질 것 같은데요. 현대차도 떨어지고 있고, 자, 조선주,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뭐 할 거 없이 지금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얘는 아직 저점이 안 깨졌는데 깨지면 더 와장창 무너지겠죠. 현대미포조선 이쪽도 지금 조선주들 5%, 6% 떨어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삼성엔지니어링, 건설주 오늘 장대 음봉이 마이너스 8%, 현대건설 자 마이너스 5% 종목들 흔들리고 있죠. 그러니까 업종과 테마가 버텼던 거는 시장이 박스권으로 버텨줬을 때의 얘기예요. FOMC 전까지는 버텼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마이너스 20%, 25% 정도 손실 나 있는 것들 아직은 괜찮다, 버텨라, 희망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업종과 테마가 살아있었으니까. 근데 그 맥점이 미국 시장이 FOMC 끝나자마자 떨어지겠다라고 미국 시장에서,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 키를 갖고 있는 겁니다. 미국 시장이 떨어질 건지 올라갈 건지 확실하게 표현을 해줘야 되는데 미국 시장은 FOMC 때 떨어지겠다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차트하고 대화를 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 FOMC 때에서 저 모습이 아니고 올라가는 모습으로 만들어졌다면 지금처럼 이런 난리가 안 났을 겁니다. 미국 시장이 여기서 이렇게 돛지 모습이 나왔거나 아니면 여기서 아래 꼬리를 다는 모습이 나왔거나 하면서 목요일 날에 양봉으로 위쪽으로 뻗어 올라가는 모양이 여기서 나왔다면 그러면은 주식을 더 사야 되는 거고 사료주들은 팔지 말아야 되는 거고 그런 식으로 해갖고 10월 달, 11월 달에 사료주들의 폭등과 음식업종들의 폭등과 이런 거를 구경하면서 연말장까지 편안하게 갈 수가 있었었는데 미국 시장이 FOMC 때에서 떨어지겠다라고 그러니까 저는 보이는 대로만 얘기합니다. 살아날 건지 빠질 건지 미국 시장의 차트를 보면서 미국 시장하고 대화를 하는 거예요. 너 올라갈 거야? 아직까지는 올라갈 거구나. 알았어. 내가 기다릴게. 근데 FOMC 때니까 너 올라갈 거야. 그러니까 아니 나 빠질 건데 나 엄청 빠지려고 지금 생각 중이야. 라고 FOMC 때 얘가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때서부터 안 좋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여러분들한테 마이너스 20% 깨진 건 깨진 것도 아니고 돈 먼 거다. 마이너스 30%도 덜 깨진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제부터 떨어지는 거는 이제 30% 이상, 40% 이상 떨어지는 애들이 상당히 많이 속출할 거니까 함부로 추가 매수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전일 현금화 전략은 계속 지속을 하시고 그나마 지금 플러스가 나오는 쪽들이 사료주들이 아침에서 그래도 좀 강했어요. 그래서 아마 사료주들 갖고 있는 사람들은 손실이 그렇게 크지 않을 겁니다. 빨리 현금화 놓고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그런 식의 이제 현금화 계속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미국 시장이 반등이 나올 때까지는 기다려야 되는데 뭐 미국 시장은 뭐 지금 나스닥 선물도 안 좋고 이미 유럽 시장도 저점이 깨졌고 그러니까 과거에서도 크게 한번 빠져야 돼요. 그러니까 나스닥과 다우가 하루에 막 마이너스 8% 막 이렇게 충격적으로 떨어질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한 번씩은 나와줘야 됩니다. 그래야 시장이 바닥을 치는 거예요. 그런 게 하나씩 나와주면서 우리나라 시장도 단기간에 폭락이 나와줘야 코로나 때처럼 그러니까 달리 생각하면 현금을 갖고 있는 사람들과 그다음에 전일까지 손실이 20%밖에 안 되는 작은 사람들
20%가 작은 거예요. 20%밖에 안 깨지는 손실이 작았다는 사람들은 싹 다 던져놨다. 그러면 기회입니다. 폭락하면 어마어마하게 또 올라갈 수 있는 코로나 때처럼 바닥에서 막 100%, 200%, 300%, 700%, 막 1000% 올라가듯이 그러니까 종목들은 많이 빠지면 그게 기회인 겁니다. 근데 이제 빠지기 시작하는 거니까 막 함부로 지금 담는 자리 절대로 아니니까 추가 매수할 생각하지 말고요. 오히려 현금화 대응이 되어 있다면 어느 정도 되어 있다면 최소 30%, 많게는 한 50% 정도가 되어 있다면 와장창 무너지는 게 그 사람들한테는 최고의 기회가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미국 시장 이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는 전저점이 무너지면서 하락하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시장 역시 좀 그 급락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종목들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런 하락세 어떻게 좀 그 흐름을 이어가게 될지 이런 흐름 속에서는 어떤 전략을 좀 가져가셔야 할지 많이 고민이 되실 텐데요. 그 든든한 전략은 저희 방송과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요 종목 상담으로 넘어갑니다. 종목 상담 신청은요 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는요 오늘 시장에서도 여러분께 큰 도움이 될 표적 종목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네, 지난주 표적 종목 상황 살펴보시겠습니다. 월요일에 잡아주셨던 사조동화원 4.2%의 수익률 든든하게 만들어줬고요. 화요일에 잡아주셨던 조일알미늄 그리고 수요일에 우리손 FNG는 아직은 수익률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목요일에 다시 한번 우리손 FNG 1,900원에 잡아주셨는데요. 매수가 미도달된 상황 그리고 금요일에 1,900원에 잡아주셨던 대주산업도 아직은 매수가 미도달되면서 이렇게 개별 종목 총 누적 수익률 379.9% 가져갔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오늘의 표적 종목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오늘의 표적 종목은요, 현대차입니다. 잠시 후에 매매가와 매수 전략 함께 확인하시겠습니다. 자, 오늘의 표적 종목은 현대차입니다. 가격을 밑으로 많이 내렸으니까 함부로 살 생각하지 말고요. 현대차는 참 좋은 회사죠. 그러니까 이제 자동차 부분이 안 되면 로봇을 앞으로 승부 보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로봇 사업은 앞으로도 어마어마하게 커질 거고 좋아질 거라서 저는 그래서 현대차를 로봇 기업으로 굉장히 좋게 보는데 근데 저는 지금 가격에는 사고 싶은 생각이 1도 없어요. 엄청나게 싸지게 되면. 근데 물론 오늘 말씀드리는 가격대는 제가 생각하는 좋은 가격대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는 현대차를 지금은 아닙니다. 나중에 언젠가는 제가 죽기 전에 정말 싼 자리에서 한번 사고 싶은 그 소망이 있는데 근데 그런 사태가 터지거나 그런 일이 벌어지려면 그 가격대는 얘기하지 않을게요. 왜냐면 지금 절대로 내려올 일이 없으니까 그 자리는. 어쨌든 오늘 얘기하는 가격대는 조정을 시장을 좀 세게 받으면 내려올 수 있는 가격대니까 이따가 그건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자, 그리고 전일 있었던 표적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대주산업이었는데 자, 대주산업 전일 표적 종목 제가 1,900원을 얘기를 했죠. 자, 한번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1,900원이면은 지금도 하한가를 맞아도 가격이 안 들어와요. 1,900원으로 내려가려면 마이너스 한 46% 정도가 떨어져야 40%가 넘게 떨어져야 이제 가격이 들어오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가격이 미도달돼 있겠죠. 그러니까 장을 안 좋게 보기 때문에 가격을 하한가 밑으로 내려놓은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조일알루민도 있고 우리손 FNG도 있는데 지금 마이너스 5.7, 마이너스 6%밖에 안 되죠? 빨랑 던지세요. 마이너스 20% 안쪽으로 안 깨진 사람들은요. 돈 번 겁니다. 왜 그러느냐? 오늘도 봐봐요 한번. 종목들이 마이너스 5, 마이너스 7, 대형주도 마이너스 8, 마이너스 7 떨어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6%에서 7% 정도, 마이너스 5%는 지금 뭐 양반이고요. 마이너스 뭐 7%, 8% 떨어진 데도 상당히 많이 보이죠? 이런 상황들이 한 달 내내 될 수도 있습니다. 아주 징그럽죠? 마이너스 5%씩 20일 동안 한 달 내내 떨어져요. 마이너스 80% 떨어지죠? 근데 물론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떨어진 적은 여태까지 뭐 없었습니다. 아마 IMF 때도 그렇게는 안 떨어졌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종목들이 아무리 많이 떨어져도 마이너스 5%씩 한 달 내내 20일 동안 그러니까 마이너스 5%씩 누적적으로 떨어지면은 마이너스 5 곱하기 2 해가지고 100% 떨어진다.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면 떨어지면은 그게 이제 가감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안 되는데 어쨌든 마이너스 40%, 50%, 60%로 수렴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루도 지금 종목들이 마이너스 5%, 7%, 8%씩이 떨어지는데 그럼 내일은 안 떨어질까요?
내일 조금 반등 나오면 내일 모레는 안 떨어질까요? 계속 이런 식으로 아마 계속 연쇄적인 하락세를 불러일으키면서 아마 투배를 아마 일으킬 텐데 그래서 지금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7 조일 알루미늄 빨랑 던지세요. 우리손 FNG 마이너스 6% 빨리 던지세요. 왜? 그대로 갖고 있으면 마이너스 30%, 40%, 심하면 마이너스 60%까지 떨어집니다. 장이 그래요, 지금. 그러니까 안 깨진 거니까 빨랑 던져야 되는 거고 그 정도만 말씀드립니다. 괜히 들고 있지 말고 나중에 마이너스 60% 되는 전문가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은 9월 26일 날, 25일 날, 24일 날 아니죠? 토요일을 빼야 되니까 23일 날, 22일, 24일 날, 23일 날 얘기했었던 방송을 봐봐라 그러면은 거기 답이 나와 있다. 이렇게밖에 얘기를 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손실이 적은 것들은 던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주산업도 그동안에서 바닥에서 수익으로 만약에 가지고 있으면요. 갖고 있지 말고 파세요. 팔았다가 조정 시 다시 사면 되는 겁니다. 종목은 좋아요. 섹터도 좋고. 근데 장이 안 좋아지니까. 그래서 장이 안 받쳐줘서 종목들이 힘을 못 내는 거니까 지금 계속 코스피도 저점을 지지를 못하고 계속 흘러내리고 있죠. 코스닥도 그러고 있는 것 같고. 장중 거의 신저점이죠. 그러면 아직까지도 저렇게 떠 있는 종목들은 일단 팔아놓고 다시 떨어지면 다시 싸게 1,900원 잘하면 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1,900원으로 내려오면 그때서 잡는 겁니다. 그러면은 또 큰 수익 날 수 있으니까 굳이 이거를 이 위치에서 이 가격에 장이 이런데 굳이 들고 있을 필요는 없어 보인다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미돌달 됐으니까 이 정도 얘기하고 넘어가고 자 오늘의 표역 종목이 현대차는 자 매수 가격은요 11만 원입니다. 11만 원이에요. 지금 18만 4천 원인데요. 7만 4천 원이 떨어지면 사라는 얘기니까 한참 더 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사지 말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오늘 같은 날은 가격 안 들어오니까 관망하고 그냥 놀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 37% 정도 더 떨어져야 되는데 아직 그렇게 내일도 안 내려올 거예요. 내일 모레도 안 내려올 거고. 그러니까 가격 사지 말라는 의미로 생각하면 되고 물론 11만 원 설마 내려오겠습니까? 안 내려오겠지 설마. 어쨌든 지금보다는 더 떨어지는 거는 당연한데 어쨌든 사지 말라는 의미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 정도 말씀을 좀 드리면서 오늘의 표역 종목 현대차였습니다. 네, 오늘의 표적 종목 현대차 만나고 왔습니다. 시장의 조정 후에 좀 만나보실 수 있는 매수가로 잡아주셨는데요. 오늘의 매수가는 11만 원입니다. 저희 노란톡에서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누실 수 있는데요.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노란톡 입장 안내 바로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는요, 종목 상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종목 상담 신청 원하시는 분들은 번호 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서울경제TV는요.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상담 시에 수집된 개인정보는 동의 없이 별도의 목적으로 절대 사용되지 않습니다. 그럼 저희는 첫 번째 상담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상담은 일단은 문자부터 가겠습니다. 일단은 뉴틸렉스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지금 시장은 뉴틸렉스. 지금 시장은 워낙 지금 상황이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손실이 작으면 빨리 현금화를 하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궁금한 건 이걸 거예요. 어디까지 그럼 빠질 거냐. 그러니까 박스권이 지지가 될 때에서는 우리나라 지수는 2350을 깨면은 안 됐던 자리였어요. 이 자리가 깨지지 않는 선에서는 그래도 종목들이 잘 버텼습니다.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25%. 이 정도까지 빠져있던 것도 살릴 수 있는 기회였다면 근데 2350이 깨졌잖아요. 지금 지수대가 2235니까 이미 깨졌고 그러면 이게 깨지게 되면 그 다음 떨어질 목표치가 있는데요. 1차 목표치가 있고 2차 목표치가 있는데 1차 목표치하고 2차 목표치 그러니까 중간에 심리선, 지지선도 있어요. 그러니까 1차와 중간에 심리적인 지지선인 그걸 1.5차라 그럴게요. 그건 별로 중요하진 않아요. 근데 일단 1차와 2차가 있는데 그 2차 자리랑 1차 자리랑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제가 엊그저께 강연회에서 온라인 맞죠? 온라인 강연회에서
대충 한번 언급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제가 비밀로 할 거예요. 왜? 얘기 안 할 겁니다. 어느 순간에 방송에서 얘기할지는 좀 더 떨어지면 얘기할게요. 더 떨어지면은 1차 목표치가 어딘지 좀 더 떨어지면 그때 가서 얘기할 거고, 분명히 저는 엊그저께 토요일 날 온라인 강연에서 얘기했습니다. 계속 비관적으로 얘기했어요. 시장 저점 깨질 것이다. 폭락할 것이다. 그 폭락하게 되면 1차 목표치는 어디가 되는데 거기서 잘 봐라 라는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 얘기를 한 2주 내내 얘기를 안 할 생각입니다. 왜냐면 그 가격의 근처로 오게 되면 거기서 얘기할 거니까, 그러니까 온라인 강연을 들으신 분들은 굉장히 좋은 걸 들은 거고요. 일단은 지금은 저는 계속 빠진다만 얘기하고 정확하게 어디까지 떨어질 거다라는 얘기는 얘기 안 할 거고, 그리고 2차 목표치도 있어요. 1차 목표치와 2차 목표치. 그러니까 이 기술적 분석과 그다음에 여러 가지 하나만 보면 안 돼요. 기술적 분석 하나만 보면 안 되고 여러 가지를 종합했을 때 공통적으로 그 조명을 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한번 이쪽을 조명을 하고 이쪽도 조명을 하면은 여기가 더 확실하게 더 밝게 보이듯이 하나만 보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보면은 1차와 2차가 있는데 거기가 저로의 매수 타이밍이 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일부러 지금 함구하고 있는 건데, 어쨌든 더 떨어져야 돼요. 확실한 건 지금 자리에서는 안전하지 않아요. 더 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을 보게 되면 이 유틸렉스도 여기서는 뭐 올라오기가 지금은 애매해졌죠. 그래서 좀 더 빠질 건데 6,600원이면은 손실이 크질 않네요. 일단은 손절을 하세요. 이 정도면은. 손절했다가 더 떨어지면은 바닥에서 전저점 자리에서 지지가 되는 모습에서 반등이 나오면은 뭐 거기서 다시 한 번 더 재매수를 해보시든가 시장 보면서. 그리고 얘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들도 이제 빠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올라갈 건덕지가 없어요. 뭐 올라갈 이슈도 없고 계속 종목들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시장이 박스권으로 버틸 때랑 아닐 때랑 떨어지는 힘과 떨어지는 파워가 다릅니다. 특히 악재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이전에서는 웬만큼 악재가 나와도 뭐 그전에 뭐 태조 이방원이라든지 이렇게 강한 애들이 있었지만, 지금처럼 시장이 하락세를 하겠다라고 본격적으로 업종과 테마가 무너지는, 그러니까 업태가 무너지는 상황에서는 환율 얘기, 유가 얘기, 경기 침체 얘기, 금리 얘기, 이거 악재로 조금만 나와도 종목들이 쏟아져 내리기가 편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악재에 민감한 시장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떨어져 있다가 많이 떨어졌다고 뭐 반등 나오는 거 기대하지 말고 더 쏟아질 수도 있고, 그리고 전저점이 깨져서 더 밑으로 지하실로 더 내려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정도 손실이면은 그냥 저 같으면 일단 현금화 해놓고, 어차피 다른 종목들도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니까 더 빠지기를 기다렸다가 더 싸게 얘를 공략하는 방법도 있고 다른 거를 공략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를 차라리 손절을 해놓고 대주산업 이거 좋잖아요. 그렇죠? 최근에 강했고 이거 1,900원까지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50% 빠질 때까지. 50% 떨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차라리 이거를 건져내는 게 유틸렉스보다는 조금 더 빠른 수익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정도 손실이면은 저라면 그냥 현금화 해놨다가, 뭐 많이 깨진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정도면은 마이너스 뭐 10%밖에 안 되니까, 이 정도 깨진 거면은 빨리 현금화 해놓고 기다렸다가 다른 종목으로 복수할 기회를 기다려보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코스모화학. 자, 코스모화학 이것도 지금 강하게 잘 버티고 있는 편인데 28,000원. 오늘 저점이 깨지면 그냥 손절하세요. 오늘 저점은 25,100원입니다. 25,100원이 이탈이 되면 손절 대응하는 게 낫고, 아직까지 그렇게 강하게 버티는 애들 몇 애들은 이게 버티다가 한 번씩 들어주면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기회를 한 번씩은 주거든요. 근데 시장이 지금 무너졌기 때문에 이거를 또 이렇게 위로 올리기에는 얘네들도 그렇게 쉽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저점이 깨지면 이렇게 밑으로 와장창 이렇게 떨어질 수 있는 위험이 지금 도사리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오늘 저점이 깨지면 그냥 손절하는 게 낫고, 아직은 버티고 있으니까 갖고 있다가 올라올 때 잘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떨어질 거란 얘기고요. 자, 다음 마니커. 자, 하림, 마니커, 이제 음식 업종들도 인플레이션 수혜주긴 하지만 시장이 안 되면 테마주들도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마니커도 떨어질 걸로 지금 보여지는데 2,000원. 자, 손실은 한 9%? 한 거의 40% 가까이 지금 손실이잖아요.
이렇게 많이 손실이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는 손절은 이미 늦었다고 보이고요. 어쩔 수 없이 그냥 가져가야 되는데 보유는 되지만 추가 매수는 지금은 안 돼요. 아마 지금 시장의 흔들리는 흐름과 각도와 약세의 흐름을 보게 되면 이거는 아마 1,000원이 깨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 예상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추가 매수할 거면 1,000원이 깨진 다음에서 다시 한 번 더 질문을 주시고 지금 자리는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보유. 어차피 많이 빠진 거니까 손절하기는 너무 늦었어요. 만약에 손실이 10%밖에 안 되면 손절했다가 더 떨어지길 기다렸다가 사면 되는데 괜히 여기서 손절했다가 갑자기 사료주 음식업종들이 급등해가고 이렇게 올라가면 또 안 되니까 보유만 하는 걸로. 그래서 보유만 하시고 손절은 하지 말고요. 어쨌든 1,000원 이하로 떨어질 것 같은 거는 예상. 그래서 1,000원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추가 매수는 나중에 해서 오히려 이렇게 떨어질 거면 와장창 떨어지는 게 더 좋아요. 그래야 많이 빠져야 싸지게 내려오고 투매도 나오고 그래서 개인들의 투매가 싹 다 나와버리게 되면 그러면은 종목들이 바닥에 있다가 급반등을 하게 됩니다. 그럼 나중에는 급반등하면 1,000원 찍고 2,000원 가면은 100%죠. 그거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0원 이하로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세요. 자, 다음. 자, 다음은 삼강 MNT. 삼강 MNT 26,500원에 5%. 지금 손실이 14% 정도 되고 많이 빠진 거 생각하지 말고 더 빠질 거 생각해야 됩니다. 그 정도 손실이면은 이거는 손절을 해서 현금화를 하는 것도 괜찮거든요. 비중도 많지 않고. 저라면 현금화해요. 왜냐면 지금 시장은 반등을 주기보다는 이러고 있다가 밑으로 쏟아져 내릴 가능성이 높은 시장이기 때문에 비중도 얼마 안 되고 손실이 그 정도밖에 안 되면 현금화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거를 다시 복수를 하고 싶다 그러면 시장이 일단 무너지는 거 보고 얘는 15,000원이 이제 박스권 저점이니까 15,000원 부근으로 내려올 때 거기서 한번 복수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시장이 안 좋아서 그래요. 장이 좋으면 제가 이걸 뭐하러 15,000원 얘기합니까? 시장이 지금 업종과 테마가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뭐 조선주, 건설주, 뭐 철강주, 뭐 IT, 뭐 등등등등 업종의 대표주들이 지금 싸그리 다 지금 급락세를 하고 있는데 개별주들도 오늘 흔들리고는 있지만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게 시작이에요. 이게 시작이 돼서 더 떨어질 거라서 그래서 삼강 MNT도 그나마 오늘 잘 버티고 있는 겁니다. 그나마 잘 버티고 있는 건데 이러다가 밑으로 쿵 하고 떨어질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래서 그 정도 손실이면 현금화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 한국알콜. 한국알콜 11,000원에 10%. 이거는 오늘 지금 거꾸로 올라가고 있는 몇 안 되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10%. 저라면은 절반 이상 많이 매도합니다. 근데 만약 욕심이 나면 1,400원이 깨질 때, 그러니까 500원 차이인데 500원이면은 한 4% 정도거든요. 4.3%. 그러니까 4.3% 덜 먹겠다 생각하고 1,400원이 깨지면 그때에서는 손절을 하시고 안 깨지면은 보유도 가능. 그러니까 욕심이 날 때 얘기인 거고 욕심이 없으면 그냥 지금 정도에서 빨리 파는 게 안전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손실이 거의 없는 거의 보합권이니까 장이 안 좋아서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뭐 지금 플러스가 나는 종목들이 있다라고는 하지만 지금 종목들 빠지는 애들 보면은 오늘 얘 같은 경우는 굉장히 행복한 거죠. 지금 세종공업도 4.5% 빠지고 쇼박스도 지금 7.9% 빠지고 있고 콘텐트리 중앙도 8.9% 빠지고 있고 뭐 이런 종목이 지금 눈에 지금 엄청 많아요. 현대건설도 지금 박살나고 있지만 증권주들도 뭐 하나투자증권, 증권주들도 계속 저점 깨지고 계속 떨어지고 있고 뭐 이런 종목이 뭐 한둘입니까? 지금 뭐 흥구석유도 5% 빠지고 있고 S&T에너지도 6% 빠지고 있고 뭐 계속 지금 뭐 떨어진 종목들은 지금 엄청 많으니까 오히려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종목은 오늘 운이 좋았다. 팔 수 있을 때 팔아주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전화 연결로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어떤 종목이 궁금하실까요? 중앙 에너비스 중앙 25,500원에 30%예요. 25,500원에 30%. 네, 자, 일단 에너지 관련주 쪽인데요. 가스 관련주. 지금 마이너스 한 19% 정도 되거든요. 네. 저의 생각은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20% 안쪽에 있다면 저는 안 깨진 거라고 봐요, 지금. 이거를 지금이라도 저는 손절을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거든요. 네, 일단 손절이 어려울 것 같으면 3분의 1만이라도 손절을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절반까지 할 수 있으면 하시면 되고. 네, 왜냐면 지금 종목들이 지금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리고 제가 이 현금화 대응을 오늘 처음 얘기한 게 아니고 목요일 날도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네. 목요일 날이면은 이날이거든요. 9월 22일 날 여기 25,000원 올라갈 때 아침에 네. 25,700원. 그때에서도 시장이 안 좋다. 그때 사료주들이 급등한 날이었었어요. 그때 갑자기 급등할 때에서 종목들 흐름을 보니까 시장이 안 좋다. 그러니까 20% 안쪽에 있는 깨진 것들은 현금을 하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사료주들도 수익 났으니까 팔아라. 시장이 지금 무너지고 있다. 아마 전저점 깨질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금화 대응하라고 했었는데 그래서 목요일 날에 아침에 방송 봤다면 이것도 그냥 정리를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리고 금요일도 마찬가지예요. 금요일도 제가 20% 안쪽에 있는 것들은 늦은 게 아니다. 지금이라도 그런 것들은 현금화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를 얘기했는데 금요일 날에 했었어도 늦지 않았는데 지금도 사실은 늦지 않았어요. 근데 여기서도 또 현금화 대응 안 하고 이제 저점이 깨지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시장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얘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시장 때문에 얘도 줄줄줄 밀려 내려가면 아마 15,000원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네, 그래서 지금 최소한 3분의 1, 적당히는 절반 정도는 손절을 해놓고 나머지는 혹시나 모를 시장 반등이 나오면 얘가 한 22,000원, 23,000원을 들어줄 수 있거든요. 네, 이렇게 크게 올라가는 건 바라지 말고 한 22,000원에서 23,000원 정도 올라오면 거기서는 나머지들도 일단 정리를 했다가 네. 그렇게 하면은 결국은 손실을 보고 처리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다고 억울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종목들 떨어지는 것들 속도를 보면 아마 40%, 50% 떨어진 애들 많이 보일 거예요. 그럼 나중에 이거를 대충 손실을 마이너스 한 19% 이내에서 손절을 감행을 했을 때에서 나중에 종목들이 많이 빠진 다음에 반등을 주면은 1, 20%는 뭐 너무 쉽게 올라가고 30에서 50%도 올라갈 텐데 나중에 바닥을 친 다음에 널브러져 있는 싼 종목들을 잡아두면 예를 들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대주산업이 이게 50% 떨어져가지고 1,900원으로 내려가게 되면 이걸 사면은 여기서 2,500원만 먹어도 40%가 나오거든요, 대충. 네, 차라리 이걸 들어가서 40% 먹는 게 낫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전략을 가져가시라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손실 났으니까 아이고 어떡하지 반등 넣으면 팔아야 되는데 반등 안 나온단 말이에요, 지금. 네, 그러니까 지금 손실이 19% 정도가 많다 생각하지 말고 비중을 3분의 1이든 절반이든 한번 잘랐다가 만약에 혹시 모를 또 반등이 또 나오면 나머지도 계속 자르는 좀 그런 현금화 대응이 지금은 중요합니다. 네, 아셨죠? 네. 네, 이렇게 감사합니다. 상담 네. 도와드렸습니다. 자, 다음. 자, 이번에 전화 연결로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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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이정 전문가입니다. 예, 영진약품 영진약 4,400원에 60%예요. 4,400원에 60%. 예. 지금 손실이 마이너스 42% 정도 되시는데 일단 차트 한번 볼게요. 일단 뭐 시장이 지금 떨어지고 있어서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떨어진 종목은 나중에 떨어지면 나중에 또 올라오게 돼 있어요. 여기도 보면은 영진약품 과거 2005년도에 고점에서 2008년도까지 한 3년 동안 마이너스 90% 떨어졌거든요. 고점 대비 마이너스 90% 떨어지고 나서 옆으로 박스권을 주고 되게 오래 걸렸네요. 어쨌든 바닥 대비 여기 올라올 때 여기가 지금 작아서 보이지 바닥 대비 올라올 때 그래도 이렇게 올라오면 100%까지는 금방 가요. 예. 여기가 188% 거의 200% 가까이 올라온 자리고 그리고 여기 저점에서도 한번 올라올 때 240% 올라오고 그러니까 저점 대비는 나중에 폭등하기는 거는 뭐 종목들은 원래 그러니까 분명히 바닥 대비 또다시 200%, 250%, 뭐 300% 올라가긴 할 겁니다. 이게 많이 올라간 게 아니고요. 이게 여기예요, 지금. 2009년도 여기 완전 살짝 움직이고 여기도 2011년도 살짝 움직이고 그리고 나서 2016년도에 엄청 폭등이 나왔던 건데
그러니까 이 역사는 반복이 되고 그래서 이때도 1, 2, 3, 4년 정도 떨어지고 바닥에서 200% 가까이 올라온 건데 지금 1년, 2년, 3년, 4년 딱 올해가 4년째 떨어지고 있는 자리거든요. 아니구나. 4년 떨어지고 그다음에 잠깐 반등 주고 1년, 1년, 그러니까 여기도 보니까 한 4년 떨어지니까 또 폭등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사이클을 보면 한 4년 정도 조정받으면은 바닥에서 크게 한 번씩 움직이는 사이클을 갖고 있어요. 근데 지금 떨어진 게 지금 2년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길게 봐야 돼요. 앞으로 정말 길게 떨어지면은 2년 더 떨어진다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아주 지겹죠. 그러니까 이미 많이 손실이 보고 있는 상태에서 손절은 이미 늦었고 추가 매수 타이밍은 한 1년 정도는 더 기다려야 될 것 같은데요. 예. 그래서 그냥 길게 보시고 나중에 한 1년 뒤에 계속 떨어져 갖고 저점을 완전히 일단 2,000원 깨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2,000원 이하에서 추가 매수를 해서 나중에 바닥에서 200%, 300% 올라가는 거를 노리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종목이 나쁘거나 뭐가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는 아닙니다. 예, 원래 그 특징이 과거에도 그랬고 한번 움직이면은 정말 크게 가고 잘 갔던 종목인데 그게 4년에 한 번씩 그렇게 움직이니까 지금은 그 타이밍은 아니에요. 그래서 한 길게 한 2년까지를 보고 그러니까 이것만 해요. 이거 딴 거 하지 말고 어차피 물린 거는 비중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만 2년 동안에 이것만 계속 물타기를 지금부터 말고 더 떨어지게 되면은 바닥에서 이것만 계속 노려가지고 2년 안에 큰 수익을 보겠다라는 생각으로 이것만 노리셔도 될 것 같아요. 딴 거 하지 말고. 예. 그렇게 가야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자, 다음은 문자로 가겠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SKI 테크놀로지. 지금 뭐 카카오도 이런 식으로 떨어지고 네이버도 이런 식으로 떨어지고 뭐 이렇게 떨어지는 종목들이 지금 많죠. 81,000원. 81,000원에 지금 이게 떨어지는 게 26% 정도 되는데 얘의 장점은 대형주라서 나머지 다른 이제 개별 종목들이 한 20%, 30% 떨어지면은 10에서 15%밖에 안 떨어집니다. 이게 시가총액이 크고 무거운 종목이고 많이 빠졌기 때문에 떨어진 속도는 조금 덜 할 거예요. 근데 올라가지는 않을 거고 길게 봐야 돼요. 그래서 한 5만 원 깨질 것도 생각을 하면서 추가 매수는 지금 하지 말고요. 오히려 5만 원 깨진 다음에서부터 5만 원에 한 번, 4만 원에 한 번 뭐 그렇게 그래서 만 원씩 내려올 때마다 추가 매수를 하겠다라는 생각으로 그냥 버티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만약에 이제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대주산업 같은 거 이걸로 교체하기 위해서 지금 손절을 하겠다. 그런 것도 가능해요. 대신에 대주산업이 반드시 50%가 떨어져야 돼요. 마이너스 50% 떨어져야지만 공략이 가능하고 그래서 얘가 50% 확 떨어지게 되면 SKI 테크놀로지를 손절을 하고 대주산업으로 교체를 하면 그 아마 26%, 30% 손실 난 부분들은 대주산업이 아마 메꿔주지 않을까. 대신에 대주산업이 지금 가격은 안 되고 50%가 빠집니다. 반토막이 나면 가능합니다. 그렇게 개별 종목들로 교체하는 방법이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GS건설 문자 종목이고요. 자, 지금 건설주들도 흔들리기 시작하게 된 게 한 3일 됐어요. 그러니까 토요일, 일요일 빼고입니다. 토요일, 일요일 빼고 기준이니까 그러니까 전저점이 깨지기 시작한 게 지난주 이제 화요일 날이었죠. 그러니까 건설주들도 저점이 깨지기 시작했고 이미 삼성전기도 이렇게 저점이 깨지기 시작했고 이게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점이 깨지기 전에서는 업태가 버텨준다. 그래서 종목들이 아직은 괜찮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화요일서부터 깨졌고 수요일 날에 FOMC까지 지켜봤는데 아유 이거는 뭐 글렀네 라는 생각 때문에 그래서 목요일서부터 이거는 시장이 안 좋으니까 현금화 대응하라라고 얘기를 했던 건데요. 저도 그렇게 얘기하기 싫었죠. 그렇죠? 근데 저는 보이는 대로만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20% 깨진 거는 하나도 깨진 게 아니다라고 얘기했던 건데 자, 그래서 GS건설은 어떻게 되는 거냐? 더 빠질 겁니다. 아마 2만 원 깨질 것 같아요. 2만 원, 여기서 2만 원 더 깨지면은 한 10%가 거의 2,000원, 2,400원이니까 4,000원이니까 한 20% 이상 더 깨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2만 원 깨질 거 생각하고 33,000원이면은 그냥 저라면 손절했다가 다시 싸게 사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손절했다가 다시 싸게 사세요. 2만 원 이하에서.
그렇게 하는 게 일단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아마 손은 그렇게 잘 안 나가게 될 겁니다. 어차피 더 떨어지는 거는 어쩔 수 없는 시장 상황이라서 그런 거니까 그걸 인정하면 보유가 되는 거고 인정 못하겠으면 절하면 손절합니다. 왜냐하면 더 떨어질 게 확실하기 때문에 시장이 이래요. 자, 이렇게 일단은 중간 정도 시황을 이제 보고 다시 상담을 이어가도록 하겠는데요. 시장이 아직 정신을 못 차렸습니다. 이제 저점 깨지고 있는 시장이니까 물타기 함부로 하지 마시고요. 자, 중간 시장 듣고 다시 상담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정수 파트너님과 함께 종목 상담 진행 중인데요. 저희 방송 중에 혹은 방송 후에 조금 더 자세한 얘기 나누고 싶으신 분들 노란톡으로 입장해 주시면 됩니다.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노란톡 입장 안내 바로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종목 상담 신청 원하시는 분들은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전화 주시면 되는데요. 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는요. 오늘의 표적 종목으로 잡아주셨던 현대차 지금 흐름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매수가로는 11만 원 잡아주셨는데요. 지금 18만 2,500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해당 종목은 좀 길게 살펴보시면서 매매 포인트 잘 확인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바로 이어서 양시장의 수급 상황 살펴보시겠습니다. 코스피 상황 먼저 살펴보시면요. 지금 개인과 외국인 동반 매도세 보이고 있습니다. 개인 같은 경우에는 계속 매수세를 보이다가 오늘 시장에서 매도세로 전환을 했고요. 외국인 지금 5거래일째 덜어내고 있습니다. 오늘 725억 원의 매도 우위 보이고 있는 반면에 기관 투자자 홀로 강하게 담아냅니다. 1,258억 원의 매수세 보이고 있는 지금 상황이고요. 그럼 저희 바로 이어서 코스닥 상황도 살펴보시겠습니다. 코스닥의 수급 상황 지금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 동반 매수세 보입니다. 280억 원, 183억 원 지금 담아내고 있는 반면에 개인 투자자 홀로 덜어냅니다. 392억 원의 매도 우위 보이고 있는 지금 시장 상황입니다. 지금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 전 업종이 모두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락세 가운데 우리 시장 어떤 상황인지 지수로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우리 양시장의 지수 살펴보시면요. 지금 코스피, 코스닥 모두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장 초반보다는 그 하락폭이 조금 더 커진 모습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 현재 2.62% 하락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3.36% 하락하면서 704선 지나가고 있는 지금 시장의 흐름입니다. 그럼 저희는 조금 더 자세한 시장 상황 이정수 파트너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공개 방송은 없습니다. 어차피 할 얘기는 똑같아요. 지난주 목요일 날, 금요일 날이 현금화 대응해야 된다. 시장이 박스권이 무너질 것 같다. 그동안에서는 좀 희망이 있을 수도 있었는데 라는 얘기를 했지만 희망이 무너질 거다라는 얘기를 지난주 목요일 날, 금요일 날에 여러분들한테 거의 확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현금화 대응을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결국은 그렇게 돼버리게 됐는데 그래서 지난주, 지지난주에서 시장이 흔들릴 때에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대부분 개인 투자자들이 마이너스 20% 넘지 않았어요, 손실이. 이제 공개 방송에 다 확인을 해봤습니다. 공개 방송에서 여러분들 지금 손실 몇 프로세요? 라고 물어봤을 때 플러스 있는 사람들도 덜어 있었고요.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뭐 18%, 마이너스 뭐 15%, 뭐 이 정도 선에 있는 사람들이 꽤 많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좌 대비. 그러면서 제가 해준 얘기가 있죠.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힘들다, 죽겠다 얘기를 해도 그거는 힘든 게 아니다. 정말 나중에 시장이 빠지게 되면 단기간에 일주일, 2주일 만에 마이너스 30%, 40%가 떨어지는 걸 구경하게 될 거다. 그러면 그 정도 떨어지면 하루에도 종목들이 8%씩 떨어지는 거를 자주 보게 되고 어떤 날에서는 투매가 나올 때에서는 종목들이 마이너스 15%, 20% 떨어지는 날을 하루 만에 보게 되는 날이 올 거다 했는데 지금 그 상황이 오고 있죠. 지금 종목들이 마이너스 아까 전만 하더라 마이너스 5% 정도가 물론 지난주 금요일 날도 이런 현상이 나왔지만 그거 맞춰갖고 또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난주에서도 금요일 날에 마이너스 5%씩 떨어졌는데 오늘 또 떨어집니다. 근데 지금 평균적으로 마이너스 지금 6%, 7% 떨어지는 애들도 지금 상당히 많이 보여요, 지금. 그러니까 점점 종목들이 낙폭이 지금 세지고 있으니까 종목들이 이제 폭탄 맞는 애들은 마이너스 이제 11%, 뭐 12% 이렇게 떨어지는 애들도 보이고 그러는데 자, 한번 종목 한번 몇 개 볼게요. 자, GS. 자, 대형주인데도 불구하고요. 자, 업종과 테마가 무너진다라는 얘기를 제가 했죠. 그게 이미 벌써 지난주 목요일 날에서 눈치가 나왔던 거예요. 목요일 날에 업종과 테마가 무너지는 눈치가 나왔기 때문에 그때 사료주들이 급등할 때에서도 제가 기뻐하지 않고 현금화 대응이 좀 필요하다 얘기했던 건데 그리고 금요일 날에서도 업태가 무너지고 있다. 현금화 대응을 하라라고 얘기했던 것도 이런 일이 벌어질 것 같아서. 결국은 벌어지고 있죠. 자, GS가 갑자기 무너지고 있고요. 아까 현대차도 보여드렸지만
삼성 엔지니어링. 그럼 얘네들이 왜 갑자기 이렇게 무너지는 거냐? 시장이 빠지기로 작정을 했기 때문에 지금 매도세가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 물량들을 개인 투자자들은 던지지를 못해요. 계속 이렇게 떨어진다고 아마 현대차도 지금 이제 떨어진다고 아마 싸다고 이제 받아내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그럴 텐데 지수들 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떨어지는 칼날이 됐거든요. 이렇게 떨어지는 칼날이 될 때에서는 아직도 손실이 작은 것들은 빨리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싸게 사야 돼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종목들이 그러면 폭락이 지금 시작이 되게 된 건데 이제부터 진짜 힘든 이제 고난 주간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고난의 시대로 지금 이제 접어들게 된 거라서 이제 진짜 폭락의 시대가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진짜 그 폭락의 시대가 오게 됐다라는 것은 반대로 생각하면 코로나 때로 생각하게 되면 종목들이 단기간에 그냥 마이너스 60%로 다 쪼그라드니까 급반등이 나왔죠. 그러니까 뭔가 지금 큰 악재가 터져서 종목들이 차라리 쭉 하고 무너져 버리게 되면 그러니까 미국도 어느 날 갑자기 나스닥과 다우가 막 몇천 포인트 떨어지고 막 마이너스 5%, 마이너스 8% 이런 식으로 한 몇 번 떨어지면 그러면 바닥이 항상 찾아오니까 그걸 기다려야 돼요. 미국 시장이 완전 폭락해가지고 개인 투자자들이 겁을 먹어서 안 되겠다. 계속 지금 갖고 있다가는 있는 자금들도 사라지겠다 싶어가지고 마이너스 50%, 60% 던지면 안 되는데 결국은 개인들은 던지게 돼 있습니다. 왜? 늘 그랬어요. 주식의 역사는 항상 되풀이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에서라도 손실이 적은 것들은 좀 던져내야 되는데 지금 안 던지고 있다가 꼭 마이너스 60% 정도 됐을 때에서 미국에서 시장 개폭락하고 나서 뭐 더 안 좋은 얘기 나오고 막 그런다 그래갖고 거기서 던져내는데 그러면 그게 바닥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상황이 지금 오고 있는 거니까 현금을 어느 정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 손실이 20% 안쪽으로 깨져가지고 지난주에 이미 벌써 현금을 해갖고 현금 대응을 한 30%든 50%든 했던 사람들은 이제는 기회예요. 더 많이 쭉쭉쭉쭉 떨어지게 되면 그때에서는 복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찾아오니까 지금은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지수 보면은 지금 코스닥은 마이너스 3.36% 떨어졌고요. 코스피는 2.258% 떨어졌는데 근데 미국 시장보다 우리나라 시장이 좀 오버해서 지금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미국 시장이 오늘 폭락이 없으면 우리나라 시장은 내일 반등이 좀 나올 수 있어요. 근데 반등 준다고 속지 말고 현금화 대응을 못했던 사람들이 내일 반등 주면 오늘은 장중엔 제가 볼 때 글렀고요. 내일 반등 줄 때 잘 빠져나오셔야 됩니다. 이게 몇 번 반등 주는 척하고 아마 또 뺄 거예요. 그러니까 반등 준다고 쉽사리 괜히 들어갔다 물리지 말고 물려있던 사람들이 내일 반등 주면 그때 잘 처리하는. 그래서 결국은 반등 주는 척을 해도 다시 또 떨어질 수 있다는 정도. 그래서 이렇게 들어준다고 올라가는 거 아닙니다. 다시 떨어질 가능성이 높으니까 반등 줄 때 뭐 현금 처리를 하든 뭐 이런 방법으로 생각을 하셔야지 반등 줄 때 더 냅둬볼까 추가 매수할까 그러다가 이제 진짜 큰일 나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갖고 있는 현금들 잘 보존하시고 함부로 쓰지 말라는 말씀 드리면서 자 상담 자 전화로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아니 그냥 고맙습니다. 예, 예. 네, 자 어떤 종목이 궁금하세요? 아이, 롯데케미칼이요. 롯데케미칼. 지금 팔이할란가 지금이라도. 지난번에도 한번 예, 정유주 한번. 갖고 있었지 오래됐지 조금. 아니 예. 롯데케미칼 말고 아마 정유주 그때 한번 딴 거 한번 물어보시지 않았었어요? SK노베이션인가? 아니요, 이것만 아닌가? 물어보고. 이것만 물으셨나? 서비스 한번 물어보고. 예. 자, 이거는 두 가지 매수 가격하고 갖고 비중 있어요, 어떻게 두 가지. 되세요? 예? 매수 가격하고 비중. 23만 1,000원에 30% 500주 갖고 있시오. 아, 지금 이것도 갖고 있어봤자 올라가지는 않을 거고 더 떨어질 거거든요. 근데 비중이 좀 그러면- 많아서 예. 비중을 한 3분의 1만 줄이세요. 지금 네, 지금 3분의 1만 더 줄이고 이거는 제가 볼 때는 14만 원 쪽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아 그래요? 네, 지금 장이 이래가지고 그래서 오히려 14만 원으로 떨어지게 되면 지금 3분의 1 정도 손절했던 거를 추가 매수를 한번 노려보세요. 14만 원까지 떨어지겠어요? 그 정도는 떨어질 것 같아요. 지금 흐름을 봐서는 이게 계속 이렇게 이쪽 방향으로 떨어지니까 여기 지금 안 보여서 그런데 이쪽이 한 14만 원 되는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하단선으로 아마 내려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거는 한 오늘 3분의 1은 지금 손절하시는 팔아요? 게. 뭐라고요? 지금 네, 지금. 팔아야 돼요? 이거 안 팔면 내일 폭락합니다. 예, 예. 네, 그래서 3분의 1 정도 줄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 예. 아이고,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예, 고맙습니다.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상담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시장이
아직 바닥 칠 생각이 없으니까 아까 얘기했던 대로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저는 물러가고 이따가 신의 한 수 때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전 매매 정수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방송 후에도 시장의 상황과 흐름 좀 소통하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톡으로 입장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저희 방송에서 제공되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끝까지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